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또 새로운 그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추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에 대하여 오늘부터 6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일주일간만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추천할 때 정보 같은 걸 넣는데 저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의 문을 열겠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돼서 직접 참여하는 거다. 이제 등등의 의견을 올렸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들 사이에서 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올라온 건데 저는 네. 이제 그 일감으로는 되게 괜찮은,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네. 왜냐면은 그 풀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풀이 형성되는 게 사실은 크게 그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거고 꼭 한 명한테 몰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인선을 할 때도 명분이 또 생기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추천해줬고 우리가 그 중에 검증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제일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누구를 선택하든. 네. 그 어쨌든 그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인기 투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권을 잡으면 네. 기본적으로 본인 아까 이제 박 기자님 말대로 섀도우 캐비닛이 있어요. 있고 그걸 쓸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예전에 이제 1930년대 그 미국의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네. 좀 그런 때랑 약간 비슷하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변정담이라고 해서 라디오로 직접 소통한 거예요. 그랬죠. 왜냐하면 그걸 신문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 맞아요. 각색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중간에 이게 이제 자본 세력이 갖고 있으니까 언론사를 A를 말하면 A 다시로 보도하고 애매하게 꼬투리 잡아서 그런 식으로 한꺼풀씩 이게 비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소통. 그 당시에는 이제 매체가 많지 않으니까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접 한 거예요. 이제 이게 노변이 이제 난로 주변에서 네. 채트, 파이어사이드 채트라고 그러니까 난로 주변에서 정담을 맞아요. 나누듯이 이제 했다 이건데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어떤 매체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들에게 라디오로 이 상황을 설명하겠다. 이 네. 대공황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겠다. 연방 대법원과의 어떤 이런 적폐청산을 내가 설명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발전한 게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재명 정부가 그 초창기에 우리도 인식하고 있지만 이 내란 정국을 지금 이겨내려면 벌써부터 얘기 나옵니다. 벌써부터 그 조중동 포함해서 보수 언론들 무슨 여론조사 해가지고 경제가 더 중요하다. 계엄하고 내란 종식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수치 만들어갖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론조사를 가장해서 통합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위험해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봉합하고 통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저 추천 문제도 결국은 본인들이 만약에 추천해가지고 무슨 문제 나오면 사실상 그래서 그 뭐 나중에 민주당이 문제가 있었니 뭐 친명계가 문제가 있었니 하니까 이걸 오픈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그런 선택권을 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충분히 모든 후보군 올려놓고 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검증해보자 같이 네. 이렇게 판을 깔고 대신에 연대 책임으로 가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우리도 이런 추천을 받아봤는데 네. 국민들의 의견이 이런 부분이 있었다. 사실 되게 기술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추천하는 것들이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섀도우 캐비넷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사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트집을 잡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고 직접 소통 측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섀도우 캐비넷으로 준비된 인원들이 다 있다면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보여질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세게 추천하면 이제 그분을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또 곤란함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또
인기 많이 알려진 분들과 또 다르게 실제로 실무 능력이나 이런 것도 검증이 또 필요해서 다르죠. 네. 어쨌든 인사혁신처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증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일주일간 인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주일 국민 추천을 받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 그 안 그래도 제가 좀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취재를 좀 해보니까 몇 안 되지만 그 지금 일단 장관들보다는 차관들을 먼저 바꾼다. 그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관들을 먼저 바꿔서 실무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장관들은 사실상 짐 싸서 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상 그 실무를 하기 어렵고 차관은 바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갈 것 같다. 그래서 장관 임명의 인선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할 것 같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어쨌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차관 인선을 빨리 서두르는 것은 그 실무를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특검 관련해서 그렇죠. 예, 특검 임명을 하면 법무부에서 관련된 실무를 해야 되는 거여서 그 부분을 좀 서두른다라는 겁니다. 그 특검 오늘 국무회의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10시에 아마 시작했을 예, 텐데. 10시에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 오늘 실국장들 다 들어갔나요? 글쎄 과장급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오늘 같은 국무회의는 좀 생방송으로 틀어주면 좋으련만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